네, 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셨죠? 토익의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적인 토대를 확실히 잡아주는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호응에 딱 준비를 한 강좌가 있습니다. 제목이 보이시죠? 한 권으로 끝내는 모질게 토익, 베이직 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한 권으로 토익을 모질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익의 기본서이지만요, 기본 강좌이지만요, 모든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응용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무슨 표현을 배우려고 해도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기를 제대로 닦아서 여러분들 현재 받으시는 그런 점수에서 플러스 100점, 또 200점, 300점, 그 이후에 실전까지 합쳐서 100점 만점이 아니고 990점 만점인 이 토익을 완벽하게 정복을 해보려고 목표를 삼고 있는 강좌입니다. 네, 다부진 각오로 여러분들이 함께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토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아니면 시험을 한 번 봤는데 완전 좌절 모드예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각오로 토익이란 무엇인지 살짝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토익이란 토익이 토익이지 뭐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문장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발음 괜찮죠? 네. 기존의 강좌를 통해서 저를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들으셨을 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배경은 빨간색, 옷은 파란색, 보색 대비로 확 튀고자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강좌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은 굉장히 알차고요. 꼼꼼하면서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인증시험, 시험을 대비하는 강좌야. 이렇게 부담만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즐기면서 시험도 잘 보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익이라는 것은요. 우리와 같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생활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필요한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고자 토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다음에 직장을 대비를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스텝으로 내가 이 토익은 제대로 점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토익이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토익은 필수예요. 그래서 이 토익을 제대로 한번 알아가 보면 좋겠죠.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LC, RC. 그래서 Listening Comprehension은 총 45분간 진행이 돼요. 근데 같은 유형으로만 나오나요?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Part 1, 2, 3, 4. Part 1에 사진묘사, 질의응답, 짧은 대화, 설명문 이렇게 네 가지의 파트로 나뉘어지게 되고 문항수 각각 이렇게 그 다음 배점은 495점, 495점 만점으로 배점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Reading Comprehension 같은 경우에는 5, 6, 7 세 개의 파트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이나 어휘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Part 5 and 6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리딩을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유추, 추론 이런 능력까지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Part 7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긴 지문을 보고 딸려있는 문제들을 푸는 것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진 게 두 개의 지문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들을 푸는 것이 이 파트 7의 두 개의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분간 풀게 되고요. 495점 만점으로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0문제를 총 풀게 되고 120분 동안에 행해지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문제를 저는 추천을 하건데 120분을 꽉 채워가지고 땡 하자마자 제출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는 항상 내가 끝나기 10분 전, 혹은 끝나기 15분 전, 혹은 끝나기 20분 전
20분 전에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면 중간에 약간 헷갈릴 만한 요소들을 다시 거기 살짝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겨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좀 더 신중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네, 그러면 한 문제 더 많이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점수도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듣고 푸는 연습이 필요하고 빠르게 풀고 빠르게 체킹하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paraphrasing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착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기를 봤는데 이건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보기 중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paraphrasing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준비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기를 저와 함께 다져가면서 많이 훈련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강좌의 특징 첫 번째, 기분 좋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장 완벽한 토익의 첫 단추.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끼는데 단추의 첫 단추를 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저와 함께 제대로 끼워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LC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RC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LC, RC 모든 파트를 이 한 권, 이 강좌 안에서 다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기본기 제대로 잡아드린다고 했습니다. 되게 수준 높은 내용의 문제 출제 유형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listening, grammar, reading 파트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도 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졌다고 앞에 안내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강좌 구성도 마찬가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파트별 출제 유형이라든지 빈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재밌겠죠? 그러면 Day 1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istening, Grammar, Reading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스텝으로 Listening, Pronunciation 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준비되셨죠? 네, 토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교재의 앞부분에 토익에 대한 설명,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더 많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강좌로 들어가서 Listening, Pronunciation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Pronunciation은 뭘까요? 그렇죠. 발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토익이라는 게 발음하고도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발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발음이 좋죠? 그렇죠. R 잘 굴리는 사람, L 구별 잘하는 사람, 이런 것들 구별해서 잘 이야기하는 사람도 발음이 좋은 거고 그리고 연음 처리 잘하는 사람도 발음이 좋고 그 다음 강약 혹은 리듬 이런 것들을 타는 사람들이 pronunciation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좋아져야 혹은 그 pronunciation의 기본적인 룰을 알고 있어야 그게 listening 할 때 잘 들리고 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죠? 그래서 2014년 후반기로 가면서 LC 파트가 정말 체감 난이도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도 미국식 영어에만 우리가 길들여졌었는데 이제는 영국식 영어 아니면 호주식 영어 이런 포션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식이나 호주식 영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음을, 규칙을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요. 지문의 길이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pronunciation, 모질게 이해하기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도록 영국식이나 호주식 발음의 비율을 높였다고 했어요. 그죠? 영국식, 호주식 발음, 난감한 발음입니다. 나만 어려운 거 아니고요. 모든 수험자들이 다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어렵게 느끼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법칙을 알면. 그렇죠? 그래서 교재에 법칙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세한 예들이 나와 있거든요. 단어들이. 근데 지금 그 예들을 다 듣고 다 읽어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저와 함께 항상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바로 복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규칙을 제대로 파악을 한 이후에 다시 mp3 파일을 재생해가지고 함께 풀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따라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잘 커버가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난감한 발음, 영국식, 호주식 발음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들과 함께요. 규칙이 무엇인지. 1번. 네. 철자 A가 가지고 있는 발음. 미국식으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하셨죠? 이제 말씀해 보세요. 시작. 당황스러우신가요? 앞으로 이런 거 굉장히 활발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분일수록 성적 향상은 비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렇죠? 경험하셨죠? 다른 강좌를 통해서. 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어를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have 라고 발음이 될 거고, 근데 영국식으로는요, 에 사운드가 아 사운드가 됩니다. 그럼 영국식으로는 저 단어가 have가 되겠죠. 그죠? L이라는 것은 철자에만 있을 뿐 발음엔 반영이 안 돼요. 묵음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I라는 철자가 가지고 있는 발음은 대표적인 예로 얘가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읽죠? neither 이라고 읽습니다. 미국식으로는. 근데 영국식으로는요. 이 사운드가 I로 발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neither는 neither이 되겠죠. 해석은 둘 다 뭐뭐가 아닌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 다음 3번. O라는 철자가 가지고 있는 발음은 아 사운드로 stock라고 미국식으로는 읽습니다. 그런데 영국식으로는 O 사운드를 내요. 그러면 stock가 되겠죠. 네, 뭔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국식 발음의 규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stock가 stock가 됩니다. listening comprehension 할 때 out of the stock 이런 식으로 들려도 out of the stock 이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모음 플러스 R이 오거나 모음 플러스 R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경우 대표적인 예로 first라는 것을 적어봤어요. 이 first를 영국식으로 전환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 잘하시는데요. first라고 합니다. R 사운드가 탈락이 됐어요. 그죠? first가 first. 그 다음 모음 사이에 t가 있을 경우에 미국식에서는 water 이와 같이 플래핑을 시켜줍니다. water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식 영어는 water이라고 합니다. 굴려서 발음을 하는 거죠. 근데 영국식에서는 t 사운드를 정확하게 내줘요. 그래서 water라고 합니다. water이 water 이렇게 됩니다. water 하실 수 있겠죠. 끝에 나와 있는 R 사운드도 R이 탈락이 돼요. 영국식으로는. 그래서 water이 아니고 water가 되는 거예요. car이 car가 되는 것처럼. 네, 이런 규칙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해하시기에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mp3를 재생을 하시면서 홈워크로 복습 차원으로 쫙 이따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몇 가지 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1번부터 25번까지 쫙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다 푸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불러드리는 문장에 빈칸에 정답을 적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몇 번 해볼 거냐면 네, 4번을 한번 해볼게요. 4번 준비되셨죠? 자, 4번 여기 보이죠? 빈칸에 정답이 무엇인지 제 발음을 듣고 적어보세요. The woman is parking in a garage. 정답. parking. 네, 그게 영국식으로 발음이 된다면 The woman is parking in a garage.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정답 한번 적어보면 parking 혹은 parking 이라고 들리는 parking이 정답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6번부터 10번 사이에서는요. 요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7번 준비되셨죠? 네, 읽어드릴게요. She's a very good doctor. doctor? She's a very good doctor 이라는 것이 She's a very good doctor. 네, 영국식으로는 doctor라고 발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 사이에서는요. 13번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13번 준비되셨죠? Neither of the phones is being used at the moment. 정답을 적어보세요.
자, 적어봤습니다. neither이라고 나와 있어요. neither이라는 미국식 발음, neither 하면 영국식 발음.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 더 드릴게요. Neither of the phones.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죠. 그죠? 그 다음에 동사가 뭐가 나왔죠? is라는 게 나왔어요. Neither of the phones. s인데 왜 is일까? 아, 진짜 주어가 neither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neither이라는 것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 취급한다는 거죠. 그죠? of the phones라는 것은 괄호 쳐서 전치사 구이니까 앞에 있는 명사, 주어를 수식하게 됩니다. 자, 전화기가 있는데요. 전화기들 중에 둘 중에 아무것도 is being used at the moment.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being, pp라고 해서 진행이면서 수동태가 섞여져 있는 동사 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16번에서 20번 사이에서는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19번. 준비되셨죠? 두둥. I can't find my bag anywhere. 정답은? 그렇죠. can't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영국식 발음이 되겠죠. can't가 아니고 can't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 21번부터 25번 사이에서는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24번. 준비되셨죠? 자, 불러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네. She's filling a bottle with water. 정답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실 때, 복습을 하실 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빈칸의 단어들은 미국식으로 들립니다. bottle 그리고 water이라고 들릴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저는 영국식으로 읽어드렸어요. 영국식 발음에 우리가 좀 취약한 게 사실이니까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빈칸 넣기 중에 대표적으로 몇 문제를 뽑아다가 연습을 해봤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복습을 즉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억이 더 오래 남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발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연음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음 현상이 뭐죠? 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를 마치 연결을 시켜서 한 단어처럼 들리게 하는 것을 연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리스닝 파트에서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게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는 데에 또 연음 현상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네, 연음 현상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듣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로 1번 읽어볼까요? give up. 그래서 give up, give up, give up, give up. give up 이게 아니고 give up이 됩니다. 의미는 포기하다. 그 다음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sk him. 네, ask him이 아니고요. ask him, ask him, ask him 이라고 합니다. ask him, ask him, ask him. 네. 그 다음 3번 think about it 라는 단어들이 뭉치면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그 다음 4번 자, bring의 과거형으로 brought가 나왔어요. brought 다음에 전치사 on이 합쳐지면 brought on이라고 할 수도 있고 brought on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brought on, brought on, brought on, brought on. 네, 이렇게 연음 현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bring on, brought on, bring on이라는 것은 야기시키다, 초래하다라는 구문입니다. o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가져오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확장 해석이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야기시키다, 초래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자신 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네, 잘 읽으셨습니다. What is it? 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발음 밑에다가 으를 붙이려고 해요. 우리말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받침이 있으니까. 근데 영어에서 그러면 안 돼요. What is it? 이게 아니고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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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음 현상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3번, 4번, 5번, 13번, 17번.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이제 단일한 구로만 연습을 하다가 이제 문장으로 전체적으로 잘 읽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3번 문장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창피하다라고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뱉으세요. 시작! I'll take care of this. 그렇죠. I'll take care of this. I'll take care of this. Take care of. Take care of. Take care of.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4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하. 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숫자 읽을 때 되게 버벅거리시는데요. 1986라고 읽습니다. 전체 문장 읽어드릴게요. Her first novel was published in 1986. 오, published in, published in, published in 이라고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실전 보기에서도 이런 문장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연음 현상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안 해뒀다면 이 문장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즉각적으로 해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근데 published in, published in 뭐가 축약됐을 때, 뭐가 연음이 되었을 때 이런 발음이 나는구나. 이해가 된다면 실전에서 이 구문을 들었을 때 해석이 잘 되겠죠. 자, 5번 읽어볼까요? 시작! Jack left this office just now. Left this office. Left this office. Left this office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한번 읽어볼까요? Fill it up, please. Fill it up, please. Fill it up, please. 주유소에서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fill it up 이라고 합니다. Fill it up 이라는 단어가 각각 뭉쳐서 fill it up 이라고 됩니다. 연습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7번을 읽어볼게요. There were some bags in the box. There were some bags in the box.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발음 중에요. 이게 있어요. 이것과 이게 있어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시작! bag. bag. 뭐가 달라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죠? 분명히 다르거든요. 얘는요. 로 끝나고요. 얘는 로 끝나요. 발음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는 무성음이고 하나는 유성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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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g. 근데 이 단어 뒤에 s가 붙었으니까 bags가 돼야 되겠죠. bags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단어 뒤에 s를 붙인 것밖에 안 됩니다. 네,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음 처리까지 연습을 했어요. 이번엔 문장의 강약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우리나라에서는 똑똑똑똑똑똑똑똑 읽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intonation, contour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는데 막상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문장의 강약과 리듬을 살려서 읽을 수 있는지 팁을 좀 드리자면 문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문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미어는 강하게 읽고 기능어는 약하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약간 어깨가 들썩할 정도로 오버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A man is standing near a bookcase. 그렇죠. 그렇게 읽어야지 그런 문장이 내 귀에도 잘 들리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A man is standing near a bookcase.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읽으세요. 시작! bench has been placed beside a table. 그렇죠. A bench has been placed beside the table. 만약에 이렇게 읽는다면 잘 들리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어는 죽이고 의미어를 강화시켜라 라는 것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죠. A bench has been placed beside a table. 그 다음 세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Could I please speak with a mechanic? mechanic? 정비공과 이야기할 수 있나요? 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그런 의미어들의 진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리듬과 강약을 지켜서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잘 하시라고 이렇게 장문의 문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친절하게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네, 이 부분을 강세를 두어가지고 읽어보면 문장의 강약과 리듬을 살려서 읽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문장이 들리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Three. Training. Step 1. Listen. Attention all employees. Assembly lines 3 and 4 will be shut down at 1 today in order to replace some of the malfunctioning equipment with some new equipment. Employees who usually work on those lines need to be trained on how to operate the new machine by a supervisor. 자, 들어봤습니다. 되게 빠른 속도였죠. 근데 연음도 연습을 했고 강약도 연습을 했더니 의미어 중심으로 귀에 좀 들리는 걸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동일한 mp3 파일을 또 한번 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끊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Listen again. Attention all employees. 네,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죠. 자, 저는 더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ttention all employees 라는 부분을 다시 읽으면 시작! 그렇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세게 읽으면 돼요. Attention all employees.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장 읽을게요. Assembly lines 3 and 4 will be shut down at 1 today. 끊어서 갈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무슨 의미죠? 조립 라인 3번, 4번은 will be shut down at 1 today. 오늘 1시에 중지할 거예요. 멈출 겁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ssembly lines 3 and 4 will be shut down at 1 today. 왜 작동을 중지를 할 건지 이유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볼게요. In order to replace some of the malfunctioning equipment with some new equipment. 시작! In order to. 그렇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동사 원형 구문을 썼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In order to replace, 교체하기 위해서예요. Replace A with B라는 것이 여기 보입니다. 보이시죠? Replace A with B. 그러니까 A를 B로 교체하다라는 거거든요. Replace some of the malfunctioning equipment with some new equipment. 그러니까 malfunctioning 하는 equipment를 some new equipment로 교체하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과연 malfunctioning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functioning이라는 것하고 의미를 좀 잘 연계를 시켜보세요. 제 기능을 하는 이라는 게 functioning이라는 거라면 앞에 mal이 붙어가지고 부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접두어, mal. 그렇죠? 그래서 고장난이라는 의미예요. 제 기능을 하지 않는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고장난 장비를 새 장비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시에 작동이 중지될 거다라는 거예요. 조립 라인 3번과 4번이. 자, 그 다음 계속 들을게요. Employees who usually work on those lines need to be trained on how to operate the new machine by a supervisor. 네, 하실 수 있어요. 시작! Employees who usually work on those lines need to be trained on how to operate the new machine by its supervisor. 그쵸? Employees, 다음에 who usually work on those lines. 여기까지 괄호를 쳐야 돼요. 그래서 얘는 employee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절이고요. 그래서 진짜 동사는 need to be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need to be trained, 훈련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on how to operate,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the new machine, 새 기계를 by a supervisor, 직속 상관에 의해서 라는 거거든요. 지금 순차적으로 끊어서 해석을 했고요. 우선 이 괄호친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그러한 라인에서 대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라고 주어를 좀 더 풍부하게 수식을 해주고 있는 관계절이었습니다. 해석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읽었더니 우리에게도 intonation contour이 생겼어요. 아하,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지 들릴 때 이해할 수가 있다. 복습하실 때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grammar part 5 and 6로 들어가 볼게요. 자,
5 and 6에는 주로 문법적인 내용 그리고 어휘적인 내용이 많이 다뤄진다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5, 6, 7이 LC 파트에 비해서 난이도가 약간 쉬워지는 경향이 보이기도 하지만 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를 제대로 닦기 위해서 품사부터 시작합니다. 영어의 품사, 팔품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팔품사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런 것들이 팔품사에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명사에는 뭐가 들어가고 대명사는 뭐고 접속사는 뭐고 형용사는 뭐고 일일이 예를 제시하면서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예들을 보면서 얘가 무슨 품사에 들어가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뭐 in, on, at, to, from 이런 것들은 전치사에 당연히 들어간다. 그 다음에 busy, healthy 얘 형용사예요. health는 명사고 healthy, y가 붙으면 형용사예요. 그죠? beautiful, pretty 이런 것들도 다 형용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부사, really, very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죠?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근거로 품사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e라는 것은 무슨 품사에 들어갈까요? 명사에 들어가겠죠.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have accepted 이거는 어떤 품사에 들어갈까요? 받아들였다 라는 해석이 되죠. 동작이 해석이 되잖아요. 동사에 들어가는 구입니다. have pp, 현재 완료라는 문법적인 구조는 가졌지만 여하튼 동사라는 큰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have accepted 라는 부분은 동사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nual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빈출되는 어휘예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의 라는 의미, 연례의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 그 다음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겠죠? payment가 진짜 명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돈에 해당하는 단어로 이렇게 payment, 회비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and라는 게 뭘까요? 등위 접속사. 접속사에 들어가니까 conjunction, 접속사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cords라고 해가지고 기록에 해당하는 명사로 복수형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번에 나와 있는 문장을 또 분석을 해보면 worked가 뭐죠? 동사요. 그죠? 그 다음에 hard가 뭐죠? 부사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셨고 형용사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 문장에서는 adverb, 부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책을 한 권 샀어요. 근데 그 책이 두께가 엄청 두꺼우면서도 동시에 책의 커버가 두꺼운 커버로 만들어져 있어요. 되게 비싼 책일수록 커버가 두껍죠. 그죠? 근데 그 커버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ardcover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cover이라는 명사로 쓰인 단어를 수식한 hard 같은 경우에는 얘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adjective. 그죠? 두꺼운이라는 의미 혹은 단단한이라는 의미로.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so hard, work so hard라고 해서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자리예요. 그럼 부사 자리라는 거죠. 어떻게 부사인데 hardly가 아니고 hard일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대부분의 경우는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adverb, 부사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slowly 이런 것처럼. 그런데 hard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에요. 얘는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동형으로 상황에 맞게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hardly라는 것도 보신 적 있죠? 이것도 토익에 많이 나오는 어휘인데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hard라는 단단한, 어려운이라는 의미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따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was promoted. 이거는 어떤 품사에 들어갈까요? 동사. 그렇죠. 동사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to는 여기에서 어떤 품사에 들어갈까요? 이거 투부정사 막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o만 보면 투부정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뒤에 sales manager이라고 해서 명사가 나왔어요. 전치사겠구나. preposition. 누구누구에게 라고 이야기할 때 to 뿅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의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children은 명사고요. under이라는 것은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in이라는 것도 전치사고요. 전치사가 굉장히 많이 쓰였네요. by도 전치사고요.
그 다음 facility 이건 뭐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명사, 시설에 해당하는 단어고 그죠? 그 다음에 if라는 건 뭐죠? 접속사, conjunction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단어를 보고 이게 어떠한 품사에 들어가는지 정리하실 수가 있으면 된다고요. 자, 이번엔 문장 구성 요소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1형식 대답해 보세요. 주어와 동사로 완벽한 문장. 2형식은 뭐죠? 주어와 동사와 보어요. 그 다음 3형식은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요. 그죠? 그 다음에 4형식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간목, 두 번째는 직목.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4형식의 기본적인 구조죠. 그 다음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도 있는데 뒤에 보어가 또 나와요. 그렇죠? 보어가 있는 것은 2형식과 5형식이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주격 보어고 목적격 보어다. 그래서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이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보어 자리에는 대개의 경우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란 무엇인지 밑줄을 쳐보면 the sun 이 부분이 주어고 동사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watched 라는 게 동사고 목적어 찾아보면 the test 보어 찾아보세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happy 그렇죠. 뒤에는 happy 그래요. 아하 보어가 해당하는 문장 구조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2형식과 5형식. 앞에 있는 것은 주격 보어 2형식. 뒤에 있는 것은 목적격 보어 5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라는 것은 뭔가 수식어구로 막 문장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사라든지 아니면 전치사구 이런 것들이 수식어에 해당하는 자리를 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아래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구조를 분석해 보세요. 주어와 동사를 끊어볼까요? 어디죠? 그렇죠. 여기서 끊어야 돼요. 앞에 있는 동사 앞에서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만약에 문장에서 동사가 두 개가 있다. 그럼 약간 의심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동사는 수식어구나 수식어절에 그렇죠. 첫 번째 동사는 수식어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사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수식어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괄호를 쳐서 앞에 있는 furniture이라는 uncountable noun을 수식을 합니다. uncountable noun이라고 했어요.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죠. 가구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 단수 취급한 거예요. 그 다음 temporary라는 것은 부사로서 수식어에 해당하는 거고 out of stock 얘도 마찬가지. 재고가 없는 이라는 수식을 해주고 있는 보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구와 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해요. 어렵지 않아요. 좀 전에 설명을 하면서 제가 구, 절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와 절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사입니다. 동사가 있으면 뭘까요? 그죠? 절이에요. 동사가 없으면 구.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 중에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을 수 있고 절에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개의 문장을 대표적으로 뽑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구인지 절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밑줄. 여기는 절일까요? 구일까요? 네, 힌트는 동사라고 했어요. 동사가 없죠? 구예요. 게다가 주어 자리를 메꾸고 있는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he convention center is conveniently located in the heart of the soul. 전체 문장을 두고 얘는 구일까요? 절일까요? 절이죠. 동사가 있으니까. 그죠? 자, 아래에 있는 문장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Credit cards or cash. 이건 뭐죠? 명사 구. 그래요. 그 다음에 Credit cards or cash may be used. 여기까지는 뭘까요? 절이에요. 왜? 동사구가 있으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데가 구라고 했어요. 동사 구.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파트 6로 넘겨볼 텐데요. 파트 6는
여러분들이 어휘나 문법적인 것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인데 대신 지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빠른 속도로 막 읽어가면서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맞을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우선 제목을 살짝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를 살짝 보고 빈칸 앞뒤를 살피는 방법이 팁이 되기는 할 텐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제목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8935번 아이템을 두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나 봐요. The Francine Filing Cabinet for Home Offices. 아하, 뭔가 홈 오피스라고 했으니까 가구의 종류가 되겠네요. 사무 가구인데 Filing Cabinet이라고 했어요. 아, 뭔가 캐비넷이 언급이 되겠다. The Financing Filing Cabinet은 is the best-selling item. 가장 잘 팔리는 아이템이래요. For those, 누구를 위한 거냐면 who works for home이라고 했어요. Who work for home, from home.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구래요.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It is made of a warm oak wood. 뭐로 만들어졌냐면 참나무로 만들어졌대요. 근데 with nickel handles. 핸들이 니켈로 된 핸들이 달려있대요. The cabinet has two filing drawers. drawers가 뭘까요? 이것도 뭐 잘 나와요. 서랍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일 서랍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blank your office files in 이라고 했거든요. 파일을 넣을 수 있는 캐비넷인데 두 개의 파일 drawers가 있어요. 근데 그 용도는 뭘까요? 파일을 넣어놓기 위한 용도겠죠. 그죠? 어떤 의미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찾으니까 그죠? store이라는 단어예요. 얘가 동사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장하다, 보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고 It is also very sturdy. 게다가 이게 되게 튼튼하다 라는 의미로 sturdy라는 형용사가 언급이 됐습니다. sturdy, study가 아니에요. sturdy입니다. The cabinet is delivered fully assembled. 자, 여기에 수동태가 나왔어요. is delivered, 배달이 된다. 근데 어떻게 배달이 되냐면 fully assembled라고 해서 assemble이라는 것은 조립하다라는 기본적인 잘 나오는 단어인데 fully assembled라고 했으니까 완벽하게 조립된 상태로 배송이 된다라는 거죠. Its top drawers, 맨 꼭대기에 있는 서랍들은 can be locked, 잠겨질 수가 있다.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가 또 나왔어요. So, 그래서 valuables, 귀중한 용품들은 can be stored, 또 수동태가 나왔네요. 저장이 될 수 있대요.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잠글 수 있으니까. 안전히, 안전하게 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부사 자리입니다. adverb. 자, 보기 중에 부사를 골라보세요. 그렇죠. B번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죠? safely, ly가 붙었어요. safe는 안전한 형용사. safety는 안전 명사. safe from 뭐뭐로부터 안전한이라는 구문이 되겠고. 자, 그 다음 The Francine Filing Cabinet is available in other wood finishes. finishes라는 것은 마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무 마감, 목재 마감으로도 이 캐비넷이 가능합니다. Such as beech, 너도 밤나무라든지 walnut, 호두나무라든지 and English oak, 유럽 참나무라든지요. The cabinet is delivered blank 2 to 3 weeks after the order is placed. 라고 했어요. 무엇을 주문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place an order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주문을 하다, 주문을 놓다라는 의미로 place an order 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아래에 있는 걸 보세요. The order is placed. 아하, 수동태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문이 완료가 된 이후에, 주문이 받아진 이후에 2주 혹은 3주 발송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빈칸은 이내에 자동적으로 대답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뭐 이내에라는 것을 골라보니까 within 밖에 없네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답이죠. 그래서 문법적인 것도 고를 수 있지만 파트 6의 문제의 경우 어휘적인 면도 많이 골라야 되는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파트 6까지 한번 쫙 기본기를 닦아봤습니다. 어때요? 첫 강의인데 괜찮으시죠? 네, 되게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실수록 성적과 다 연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good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